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평가받는 칸 국제영화제가 프랑스 현지 기준 5월 14일 개막했습니다. 2022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이후 칸 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경쟁 부문의 2작품, 단편 경쟁 부문에 1작품이 초청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작품 3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2가 초청되어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었습니다.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자정의 영화를 상영하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주목할 만한 장르 영화를 주로 상영합니다.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윤종빈 감독의 공작 등의 작품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초청된 바 있습니다. 베테랑2는 2015년 개봉한 베테랑의 후속작으로 황정민 배우가 전편과 동일하게 서도철 형사 역할을, 2편에 새로 합류한 정혜인 배우가 신참경관 박선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인터내셔널 예고편과 칸 영화제 프레스키트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 피해자를 지목하는 티저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수사대를 조롱하는 연쇄살인범과 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 쇼츠 영상과 가짜뉴스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대중과 수사대 간 벌어지는 간극에 대해서도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류승환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알고리즘에 의해 정보가 걸러지는 사회에 대한 탐구와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오늘날 사회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중요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고 밝혔습니다. 1편에서 자본과 권력관계, 이를 이용한 범죄가 비일비재한 사회상을 차용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통쾌한 액션에 잘 녹여낸 류승환 감독은 2편에서 폭발적인 사건 속에서 환멸을 느끼는 시민들,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들을 그려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칸 영화제 상영 후 5분이 넘는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소식과 칸에 오기까지 50년이 걸렸다는 류승환 감독의 벅찬 소감을 전해드리니 영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칸 클래식 섹션에 초청된 김량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청년 동호는 부산 국제영화제를 창설한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영화진흥공사 사장 시절 남양주 종합촬영소 건립부터 해외 영화제 집행위원장들과의 교류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시키기까지 고위 관료이자 영화인으로서 인간 김동호를 조명합니다. 영화청년 동호는 2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칸 클래식 섹션 최초로 한국 영화인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초청되었다는 점입니다. 칸 영화제는 영화 발전을 위해 공헌한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을 예우하며 복원된 고전 영화 또는 영화 역사의 주요 영화인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칸 클래식 섹션에 영화청년 동호를 초청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부산의 지역 언론사 국제신문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라는 점입니다. 국제신문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으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고 이번 영화는 국제신문이 제작한 4번째 작품입니다. 칸 영화제 라시네프 섹션에 진출한 임유리 감독의 메아리는 러닝타임 22분의 단편 영화로 한예종 영상원에 제작 중인 감독의 첫 작품입니다. 라시네프 섹션은 단편 경쟁 부문으로 전세계 영화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1, 2, 3등 수상자를 가립니다. 올해에는 2263편의 작품 중 18작품이 초청되었습니다. 메아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옥연이 술 취한 청년들을 피해 금지된 숲으로 도망치다가 몇 년 전 연마을 영감과 혼인한 앞집 언니 방우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의 억압된 부분을 시대극과 공포라는 단편에서 보기 힘든 장르로 풀어냈습니다. 메아리는 CJ문화재단 스토리업의 2022년 지원작품으로 스토리업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작품에 대해 편당 100만원의 기획개발 지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이 중 6작품을 선정해 제작지원금 2천만원과 후반작업, 영화제 출품 및 배급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진이 제작지원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매년 1, 2월 공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칸 영화제에 초청된 3작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비록 장편 경쟁 부문에 한국 영화가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각기 다른 색깔의 3작품이 의미 있는 섹션에 초청되었다는 성과도 좀 더 조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매년 칸 영화제에서 열리던 국제 교류 행사인 한국 영화의 밤이 영진이 예산 삭감으로 취소되고 신진 영화인 육성 정책 등이 축소되는 등 정부기관의 아쉬운 결정이 다음 영화제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